학생이 아닌 거 같네. 제 온라인 했어요. 넣으셨어요. 온라인 들어갔어. 쌤 이름 일단 함수 볼게요. 함수. 봅시다. 함수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결정되는 걸 함수라고 하지요. x가 하나 정해지면 건이야 y가 하나 결정되는 걸 함수라고 해요. 선우가 그죠? 그래서 함수의 표현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법은 y는 fx라고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로 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x, fx라고 쓰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뭐 이러면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있는 대로 보면서 전부 다 함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함수. 정의역 기억납니까? 정의역. 선우가 정의역 뭐냐 이 함수에서 1, 2, 3이 정의역인 거 알아요? 시우야 공역은 뭡니까? 공역. 받는 거, 그 반대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누구야 여기서? 이슬펄. 2468. 건이야 네? 시역은 뭡니까? 246이요. 246. 그래서 정의역은 보통 x라는 집합으로 쓰고요. 공역은 y라는 집합으로 쓰고요. 이거는 뭐 보통 다 아는데 치역 뭐라고 써야 됩니까? 도연아 치역 뭐라고 쓰게요? 아닌데요. 치역 뭐라고 쓰게요? 기호로 아는 사람? fx. 그렇지. f라는 함수에 나지 x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요 값을 치역이라고 씁니다. 치역. 그럼 이제 함수의 종류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상수함수, 항등함수 이렇게 되거든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함수의 종류는 이렇게 4개를 배우는데 쉬운 거 먼저 할까요? 항등함수는 넣는 값과 나오는 값이 똑같은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넣는 값과 나오는 값이 똑같은 함수를 x에 a를 집어넣으면 fx 또한 a로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fx가 절대값 x래요. 우준아 항등함수가 되게 하는 x값을 모두 찾아보래요. 자, 항등함수가 될 수 있도록 정의역을 구했을 때 될 수 있는 정의역은 몇 개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무수히 많지 않은데.
그 x 모습이 맞네요. x 제곱이라고 할게요. 예, x 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fx가 x 제곱일 때 이 새끼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을 만들어 보래요. 그런 정의역은 몇 개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진 3개. 정답. 누구? x값 뭐면 돼?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항등함수.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요. 항등함수.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이어도 항등함수가 되고 얘가 정의역이어도 항등함수가 되고 얘가 정의역이어도 항등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등함수가 단일함수로 나오면 y는 x만 항등함수라서 재미가 없잖아요. 항등함수는 y는 x야, 요거 하나뿐이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항등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넣는 값과 나오는 값이 서로 똑같은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면 보통은 다르게 나오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 같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민규가 fx가 x 세제곱이래요. 예,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 개일까요? 7개. 정답. 이유는 마일과 0과 1은 넣으면 넣은 대로 그대로 나오죠. 얘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가 2의 3승계인데 공집합은 제외해야 되니까 7개다. 이런 식으로 항등함수를. 그러면 이번에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x값이 다르더라도 항상 똑같은 값으로 나오면 상수함수는 x값이 이렇게 다르더라도 이 모든 값들이 전부 다 같은 값들을 갖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동원이가 fx가 x제곱이래. 이렇게 fx가 상수함수이려면 될 수 있는 정의역 하나만 불러보세요. 정의역이 어떻게 되면 상수함수가 될까요? 많은데 하나만 불러줄래요? 마이너스 1이랑 1이 정의역이면 마이를 넣었을 때의 값과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항상 똑같은 곳으로 가니까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단일함수로는 y는 k라는 새끼가 상수함수예요. x에 뭘 쳐넣더라도 y값이 다 k가 나오기 때문에 y는 k라는 함수가 상수함수지만 여기 대신에서는 요 파트에서는 정의역을 제한함으로써 상수함수를 만들 수 있는 상황들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고, 자 1대1 함수는 x값이 달라지면 y값도 달라집니다가 1대1 함수입니다. x값이 다를 때 y값도 항상 다른 게 나와야 돼요가 1대1 함수예요. 자 그러면 도연아, 이 새끼는 절대값 x 그랬고 이 새끼는 1대1 함수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왜? 여기 있는 x1과 여기 있는 x2가 다른데 fx1과 fx2가 뭐하기 때문에?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y값을 갖는 x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함수를 구분하라고 얘기하면 선우가 이거 함수냐 아니냐?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결정돼야 함수예요. 이 함수예요 아니에요? x가 하나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y값 하나로 결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원의 방정식.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생긴 새끼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요렇게 생긴 함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 맞아요? 정의역이 모든 실수래. 그럼 x가 y일 때 함수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의역이 0 이상이라고 하면 함수가 맞고요.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고 하면 이 새끼는 함수가 아니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결정이 돼야 함수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결정이 돼야 함수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서 옆에다가 정역을 이렇게 써줄 겁니다. 이렇게. 그럼 y는 x분의 1. 아무 말도 없으면 실수 전체가 정역인 거예요. 그러면 정우야 이거는 함수가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x가 0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정역으로 합니다 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역을 어떻게 갖는지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함수 옆에다가 써놓지 않으면 억가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특히 이런 류의 정역이 특이한 함수들. y는 루트 x래요. 라이야 이건 함수예요. x가 0 0 이상일 때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대1 함수랑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시우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2차 1대1 함수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오, 맞아요. 1대1 함수. y값 틀려요. y값 하나에 x값이 이게 두 개가 있죠? 이런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 하이마 왜 굳이 1대1 함수라는 걸 배울까? 1대1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1대1 대응을 이해하기 위해서고 1대1 대응을 배우는 이유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돼서 그래서 1대1 함수를 특별히 좀 배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보통 경우함수로 많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보시면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 특별히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 중에 거기에 플러스로 fx와 y가 서로 똑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이 1대1 대응이 엄청 중요한데 그 이유는 역함수를 가질 조건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엄청 중요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1대1 대응은 계속 미적분 1, 2 할 거 없이 함수를 배우는 한 역함수를 존재하는 함수를 배우는 한 계속 나올 거니까 얘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소연이가 요거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1대1 대응이 될 조건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렇게 정해져요. 1,2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1이에요. 이렇게 정해져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소연아 오른쪽에 있는 직선이 이렇게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유는 x값, y값 하나에 x가 두 개 걸리게 되니까 일단 1대1이 아니죠. 그러면 오케이 1대1이어야 되니까 하나당 하나씩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길까요? 아닐까요? 얘는 1대1 함수는 맞는데 여기가 b죠. 여기가 b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렇게 생긴 함수 거꾸로 보내줄게요. 얘가 정역되고 얘가 공역이 된다면 4랑 2랑 6은 함수값을 갖지만 8은 함수값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그러면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만 이 8이라는 새끼가 꺼져줘야만 역함수를 갖게 돼서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내신에 거의 무조건 나오는 건 1대1 대응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데 하나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서 A 플러스 B가 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A가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1대1 대응 역함수를 가질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저기 수능 이과, 문이과 구분 있을 때 미적분수 마지막 문제가 재작년 3년 전까지는 무조건 30분 문제가 합성함수의 극대국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속 수능에 나왔었거든요. 킬러로.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거였는데 이제 일단은 너네가 미적분수 수능을 안 보게 되었고 다 확통만 봐요. 개꿀이죠. 뭐 그렇지 않고 나는
미적분투 내신 해야죠 내신. 수시 쓰려면. 내신하는데 애들 너무 겁이 안 나가지고 막 애들 막 한 100명밖에 안 되고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그래도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못하는 애들도 이과 가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이게 문과 가면 뭐 먹고 살 길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여고가 조금 좀 심한 편이고 여고는 진짜 선택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고 남녀공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남자애들 많이 다 와서 깔아줍니다. 저희는 많이 너네는 안 할 거니까 너 선택하지 말아요. 지금 상관없죠. 근데 경제 쪽으로 미적분투 아니야 통계 잘하던데 미투는 경제 쪽은 확통의 통계 파트가 되게 대학교 때 많이 나오고 근데 기술 안 돼서 기술은 돼서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일단 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대학에 가서 뭐 편한 것도 중요한데 일단 대학에 잘 가야 되니까 평점을 낮추는 일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뭔가 의지와 뜻을 가진 애들이 한 50명 정도 들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선택한 애들은 저기 뭐지 이미 미적분투를 중학교 때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급하게 대원외고를 쓰였을 수 있잖아. 과거를 막 준비하다가 갑자기 대원외고를 틀어서 아니 과거는 안 되겠으니까 외고라도 거의 과거에서 그런 애 있을 수 있지 왜 하다가 안 되면 근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아니 초등학교 때까지 과거를 생각하고 있어서 부모님이 막 이렇게 시켰는데 도저히 사이즈가 안 나와서 외고를 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외고는 진짜 너무 진로는 왜? 근데 초등선행 할 때 미적투까지 선행하는 애들 그래도 좀 있으니까. 있다고요? 있죠. 미적에는 꽤 있는데. 초등학교 때 고등수학 끝내는 게 유행인데요. 근데 보통 포기하지 않긴 하죠. 포기하지 않긴 하죠. 그런 애들은 좀 과거가 붙었는데 지역이 많이 그렇죠. 자, 그래서 잘 없겠죠. 근데 계속 들리잖아. 그럼 듣는 애들이 있다는 소리잖아. 대원외고 가서 이과를 틀려고 생각하는 애들. 얘가 일부러 넣어준 거야. 쌍이권 경제학과를 미적투를 준비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준비하려고 미적분투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거의 빈집일 것 같아. 근데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는 애들 그러니까 등수를 일단 봅시다. 공수원 등수가 그래도 뭐 한 20등 안에 들면 한 100명만 선택해도 100명이 뭐야 외고에서 미적투 선택해가지고 2등급만 떠도 2등급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충분히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되게 좋게 볼 것 같은데 근데 외고에서 미적투를 선택해서 3위 뜨면은 그건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2가 뜨려면 30, 90%. 그러니까 공수원 등수가 한 10등 이쪽 저쪽으로 나오는데 미적투 선택하는 애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차피 걔네들보다 잘 볼 테니까 선택해도 괜찮겠지. 진짜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고 아예 수학 그 선택 과목을 안 선택해 어이없겠네. 근데 이뜰 수 있으면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경제학과. 자, 그래서 쉽게 하면 아니 수안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가 1등급인데 9명이 9명이 10%가 9명이 선택하는 학교는 없죠? 뭐 정법이나 이런 거 걔네는 1등급 아니요. 그래도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펼쳐놓지 않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펼쳐놓지 않고 그 정도는 팽강하죠. 다른 거 선택하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해줘요. 이거 선택하지 말라고 선택할 과목수가 없어서 1등급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실적이 되게 중요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잘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눈에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관리받는 인재가 되면 대학 가는 게 되게 쉬워져요. 3번부터 잘 봐야죠. 3번은 괜찮아. 3번은 중학교 거라서 괜찮고 중간고사.
이제 중간고사 몇 주 남았습니까? 8주 남았거든요. 8주. 8주밖에 안 나왔거든요. 4월 22일 날 본다던데 저기 창동여고 나왔다던데 정신여고 4월 24일부터 본다던데 분명히 보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덕수고 4월 25일부터 본다고? 그러면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다 4월 마지막 주에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제 한 주 정도 남았으니까 자 그래서 합성함수는 그 내신 킬러로는 여전히 나와서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못 풀고 최상위권 애들만 좀 푸는데 합성함수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식을 찾지 않고 원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푸는 거 원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미적분 2는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한데 이게 그냥 앞부분에 나오는 합성함수는 역함수도 마찬가지고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역함수를 배우는 본질이 뭐게요? 역함수 왜 배우게 해요? 역함수의 본질이 뭘까요? 역함수를 모르더라도 역함수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역함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역함수의 본질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역함수의 본질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푸는 데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F 인버스 A를 구하래요. 근데 역함수 알아야 풉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X로 하는 거. 얘를 B라고 잡은 다음에 FB는 A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F 인버스 X와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래요. 증가함수에서 야 조용. 얘 교점 구하래요. 역함수 구해야 풉니까? fx는 x 이게 증가함수일 때만 그렇습니다. 감소함수일 때는 fx는 x랑 만나는 교점과 얘 지나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선과의 교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y는 x세제곱 역함수 한번 y는 마이너스 x세제곱 역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역함수 그리면 y는 x 대칭이니까 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y는 x와의 교점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이거 보인고에서 시험 거의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감수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공수2 할 때 무조건 거의 매번 나오는데 요거랑 y는 x 대칭이에요. y는 x 대칭이고 저 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와의 교점 찾아주시면 이게 마이,1이고 이게 1,마일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시험에 이렇게 됩니다. 원함수랑 역함수가 x는 마이너스 2랑 a랑 3에서 이렇게 만난대요. 근데 fx가 확인해봤더니 감소함수인 거야. 그러면 마이, 3이랑 3,마일을 지나가는구나. 근데 이제 무지성인 애들이 증가감소 따지지 않고 만나니까 마이 3 이렇게 해서 다 틀려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증가함수일 때는 y는 x 위에 있어요. 증가함수일 때는 여기가 교점이라서 그래서 마이, 0,0, 1,1이 맞는데 감소함수일 때는 얘네 양 끝점이 y는 x 대칭점이라서 마이, 3을 지나고 3,마일을 지납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증가와 감소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증가와 감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089 같은 데는 감소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조금 그래도 내신에서 1등급 중에서도 가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제거든요. 1등급 중에서도 가리고 싶을 때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증가가 아닌 감소 상태에서도 감소함수에서도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양 끝점이 y는 x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고 홀수계 만납니다. 감소함수일 때는 무조건 홀수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합성함수 같은 경우도 대부분 원함수를 이용해서 풀 건데 F합성 GX가 K가 된대. 이렇게. 그러면 다 너네 어떻게 푸냐면 요거를 T라고 치환을 해서 T가 무엇인지 찾고 그걸 원래대로 고쳐서 GX가 알파 되는 값, 베타 되는 값을 찾아주는 거. 요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게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같은 경우는 X와 Y의 자리를 바꿔가지고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는데 실제 구할 수 있는 역함수는 1차 함수랑 그 다음에 2차와 무리 그 다음에 지수와 로그. 그러면 딴 데서는 역함수 문제가 안 나오냐? 아니 3차 함수에서도 역함수 문제가 나와요. 유리함수에서도 역함수 문제가 나오고 유리도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유리와 유리가. 유리함수는 역함수도 유리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역함수를 실제로 식을 찾아가지고 원함수랑 역함수랑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y는 x 대칭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함수값을 구하거나 교점을 구하거나 아니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와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대요. 얘가 A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서로 똑같은 실수 A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일단 무조건 똑같은 거 하나 있죠. A에 뭐 집어넣으면 FA랑 F-A가 똑같아집니까? 0을 집어넣으면 서로 똑같아집니다. FA랑 A가 0이면 F0은 F0 이렇게 되니까 항상 성립하겠죠? 그래서 A가 0인 거 먼저 찾아주시고 그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주셔야겠네요. 자, A가 양수면 FA는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 그럼 마이너스 A는 음수일 거니까 밑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둘이 같게 되는 A 값 찾아주시면 돼서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4가 0이 되는 A 값, A는 마이너스 1. 그러면 A 플러스 1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라서 2도 근으로 붙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 A가 음수면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을 거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을 겁니다. A가 음수면 자 그러면 아까 이거 두 개 찾았을 때 A가 양수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었으니까 마이너스 1은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A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돼서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A는 1이라는 근을 갖고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4라서 빼기 4A가 맞나요? 더하기 4A겠죠? 이렇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라는 또 다른 근을 갖게 됩니다. 1은 A가 0보다 작을 때니까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이거 개수 찾으라고 얘기하면 틀리겠죠? 틀릴 때는 틀리겠죠? 그래서 요 경우함수 요거를 만족시키려면 A가 0일 때는 그냥 무조건 성립하니까 당연히 되고 하나 그리고 A가 양수일 때는 여기다가 A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A 넣고 A가 음수일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넣고 여기다가 A를 넣어서 두 값이 같아지는 A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315번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요. 절대값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절대값은 수능에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신에서도 1등급 가르는 문제로 항상 나오는 거니까 수능에 무조건 나오면 내신에는 100% 나옵니다. 수능에 거의 나오는 내용들은 내신에는 거의 무조건 낸다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럼 절대값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양수될 때와 음수될 때.
따라서 양수가 되면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3x 더하기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더하기 3x 플러스 5가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경우함수라고. 그러면 야 2에서 만나는 건 준성아 무조건이냐 아니면 확인해 봐야 되냐? 무조건이지. 2를 집어넣으면 앞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항상 위에도 아래도 전부 다 8이 아니라 11로 함수값이 똑같을 거고. 그럼 이제 뭐만 보면 돼? 가운데서 만나는 건 알겠어. 그럼 요 새끼는 3 플러스 a가 기울기인 직선이고 요 새끼는 3 마이너스 a가 기울기인 직선이니까 1대1이 되려면 얘가 올라간다면 얘도 올라가야 되고 얘가 내려온다면 얘도 내려와야 1대1이라는 조건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똑같아야 된다. 3 플러스 a 곱하기 3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문제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서 만나는 건 무조건이고 오른쪽이 증가하면 왼쪽도 증가, 오른쪽이 감소하면 왼쪽도 감소, 즉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1대1이 되기 때문에 곱해서 0보다 크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22번 fx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당연히 쉽겠지만 그건 사차함수가 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322번 보시면 야 근데 너네 다 알 텐데 너네 항상 쓰는데 예를 들어 대수에서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이거 어떻게 풉니까? 이거 최대 최소 구하래요. 이거 최소 구하래요. 이거 최소 구하라고 하면 너네 어떻게 풉니까? 이거 t로 치환해서 풀지요. 이게 다 합성함수에서 근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2의 x제곱을 저기 gx라고 하고 fx를 여기 f가 있으니까 hx를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5라고 하면 결국에 요 새끼가 합성함수라는 뜻인 걸 아셔야 됩니다. 요 새끼의 x자리에 이 x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얘가 h합성 gx의 형태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이걸 t라고 잡고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치환하는 모든 형태가 다 합성함수에서 나온 거예요. 합성함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합성함수인 걸 몰라도 그냥 문제만 보고 아 이런 형태는 치환해서 이차함수 만드는 거였지 하고 푸는데 아니면 그게 다 합성함수에서 왔다는 거.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x 값을 모두 구해서 곱하라고 했는데 요 이차함수가 1,3을 꼭지점으로 하고 0,-2를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a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 이 새끼를 다시 이 x자리에다가 집어넣어서 4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합성함수는 전부 다 이 속에 있는 함수를 t라고 치환해서 t를 먼저 찾고 나중에 x를 찾는 짓을 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x좌표 찾아보시면 여기가 0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대칭축이 1이라서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t가 2랑 0일 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찾을 수 있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t가 아닌 x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고쳐주셔서 fx가 0이 되는 것과 fx가 2가 되는 요 새끼들을 다 뭐 해라? 구해서 곱하라고 얘기했어요. 곱하라고. 따라서 얘가 fx가 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2니까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2가 되는 걸 구해주시면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고요.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서 네근의 곱은 8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역함수 문제는 1대1 대응일 조건이랑 문제가 똑같아서 앞에서 나오는 1대1 대응 문제가 역함수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아까 풀었던 문제인데 이것도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절대값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마이너스 1보다 크면 p 플러스 3 x 더하기 p 빼기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4 빼기 p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일 집어넣으면 어차피 절대값이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연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에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0보다 컸으면 좋겠다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라고요. 이렇게 아까 문제랑 똑같아요. 1대1 대응이랑 그 문제가 역함수에서 한 번 더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수의 개수. 근데 여기 문제들 이거 제니트 교재가 좀 어려워서 문제가 좀 어려울 거예요. 원스텝 쭉 먼저 풀어보고 투스텝은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 다 갖고 와서 설명 듣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고민할 시간 있으면 저거 자의 오답 좀 정리 좀 잘하세요. 공조 C까지. 그리고 안 되는 거 그냥 편하게 다 가져오셔서 질문하세요. 자, 1, 2, 3, 4가 1, 2, 3, 4, 5, 6, 7로 간다. 우리 경우의 수에서 이런 문제 엄청 많이 풀었는데 원래 너네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경우의 수가 여기 맨 마지막 공수투 맨 마지막에 들어있었어서 기출문제가 함수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이게 경우의 수가 얘보다 앞으로 와가지고 함수 개수 문제가 내신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대신 확통 가면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되고 자 F2가 2의 배수라고 했고요. 증가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2가 갈 수 있는 곳은 2 아니면 4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증가함수니까 누구와 누가 가려면 3과 4가 함수값을 가지려면 두 개는 남겨놔야 되고 그래서 6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F2가 2로 간다면 1은 어디로 간다? 무조건 1로 가야 된다. 그리고 증가함수 부등호는 무슨 뭐라고 해석할게? 지훈아 부등호 들어가 있으면 경우의 수에서 부등호 들어가 있으면 조합 정답 5C2 하면 끝나는 거지요. 5개 중에 2개만 뽑아주시면 함수값은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절로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가 어디로 간다면 4로 간다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 있습니다. 3C1 그 다음에 3, 4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 있네요. 3C2 이렇게 해서 증가함수의 개수, 감소함수의 개수는 뭐다? 조합을 이용해서 풀면 간단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질문할 거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퇴근하셔도 돼요.